네, 동키TV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 지구상에서 가장 미개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는 탄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탄핵에 대한 규정이 헌법과 국회법 정도에 규정돼 있는데 그 내용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냐?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다른 징계도 아니고 파면할 정도의 사유라면 그 사유가 굉장히 중대해야 되겠죠. 저 정도 규정만 으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만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어요. 이 법률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룰이건 룰을 위반하면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하게 되는데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돼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고 헌법 85조에 규정돼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에 준하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따위 걸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문제는 또 헌법 위반인데 헌법이라는 게 워낙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어렵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때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 선거권을 그냥 박탈했다든지 재산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박탈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침해가 헌법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월호 사건으로 생명권 보호 위반했다,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간접적인 걸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이면 교통 사망 사고는 전부 헌법을 위반한 때로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탄핵 소추 당시에 제출된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국회는 검사의 공소장과 언론 기사, 그 다음에 판례 몇 개를 증거로 첨부했는데 언론의 기사가 증거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니까 논할 가치조차 없고 검사의 공소장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검사의 공소장은요,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의사표시 문서에 불과하죠. 무죄가 나올지도 모르는 검사의 의사표시 문서가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없겠죠. 판례의 경우에도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문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우리나라는 탄핵이 직접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판례도 없겠죠. 증거가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절차 위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데 불항쟁 사유는 합의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진술거부권을 경찰관이 고지하지 않고 고문을 했다. 이런 거는 재판에서 다투지 말자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탄핵 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절차 위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고 종용을 해서 합의를 받아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일원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합의를 해주는데 절차 위법은 합의 대상이 아니죠. 이런 건 명백하게 잘못된 재판입니다. 더 나아가서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 소추장을 변경까지 하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장은 법률적 쟁점이 없이 그저 국정을 농단한 나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한마디로 내용이 없는 졸속 탄핵 소추장이었죠. 이들은 고의로 이렇게 졸속한 소추장을 작성을 하는데 나중에 실패하면 혹시 빠져나갈 국리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엉성한 소추장을 작성하죠. 이러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 자체를 각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쟁점 정리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소추장의 내용을 법률적 쟁점으로 자기가 바꿉니다. 즉 심판하는 판사가 스스로 소추장을 바꾸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죠. 조선시대 사토 재판인 거죠. 내가 소추하고 재판도 내가 한다. 이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는 오로지 소추자만이 소추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만이 변경할 수 있겠죠. 이 강일원이 변경하는 거는 이런 건 명백한 위법이죠. 이런 원숭이 재판이 2017년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꾸 절차의 위법을 문제 삼으니까 헌법재판소는 궁예와 같은 관심법을 쓰기도 하는데 판결문에서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죠.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따로 있나요? 그걸 누가 결정하나요? 네가 선별적으로 결정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궁예의 관심법이죠. 마치 내가 가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모세의 기적인가요? 그 다음에 8인이 재판해도 괜찮다. 헌법재판관은요, 다른 법원과는 구성이 좀 달라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 3명씩 추천해서 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의 중심에 있어서 균형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탄핵 당시에 행정부였던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죠. 그래서 8명이 돼요. 행정부의 균형추가 하나 빠집니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임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시는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권자였죠. 그러나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황교안의 임명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너무 급했으니까. 그래서 8인 재판이라는 황당한 카드를 꺼내 듭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의 재판관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심리에 국한되는 거고 판결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9명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급했던 탄핵 세력은 그냥 밀어붙이죠. 이건 명백한 위법으로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하는데 탄핵 재판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되는데 8명이 재판하는 게 9명이 재판하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유리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하는데 너무 황당한 개소리죠. 그 다음에 90일 만에 재판이 끝나는데 탄핵 재판은 180일 동안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재판장 이정미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정미마저 빠지면 7인이 재판하는 걸 두려워한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퇴임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고자 졸속으로 재판을 하죠. 언론에다가는 90일 만에 재판이 끝날지 아닐지 예측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뻥까지 쳤는데 아주 급하게 재판을 졸속으로 처리합니다. 모든 증거는 다 기각하고 아주 급하게 재판하죠.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재판이 이정미 퇴임일에 맞춰져야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후다닥 재판이 끝납니다. 이게 재판인가요? 탄핵 재판 당일 이정미는 머리에 롤을 말고 출근해서 화제가 됐죠. 아마 구급 공무원이었으면 당장 파면감이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을 파면하는 재판에 출근하면서 머리에 롤을 말고 나옵니다. 좀 일찍 좀 일어나지.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의 수준이죠. 당시 대깨문들은 얼마나 바빴으면 저랬겠냐. 저 롤 모양이 8인이다. 그래서 8인 만장일치를 의미한다고 빨아대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먼저 선고하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야 됩니다. 주문 먼저 낭독, 이유 나중에 설명.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탄핵 재판에서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정미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지 않고 이유를 실컷 얘기합니다. 한 20분간을 얘기하죠. 근데 이정민은 왜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결과를 먼저 말해버리면 국민들이 TV를 끄겠죠. 시청률을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이게 한국의 지금 법치 수준이죠. 대통령 탄핵 재판하면서 판사가 시청률까지 챙기나요? 정말 감탄이 나와요.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위법한 절차가 너무 많아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꼭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최대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이 저는 대한민국이 망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주 화끈하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리자면 박 대통령은 반드시 재심을 하게 될 겁니다. 재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그 날이 박 대통령 생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가슴이 미어지니까 술이 한 잔 생각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